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분 전부터 의식이 흐려졌고 1시간 정도 가슴이 아프다. 이때 얘네를 한번 보면 밑에 거 리드 2를 보면 와이드하게 레귤러한 걸 볼 수 있죠. V택이라는 확실히 그냥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단 맥박이 있으니까 사실은 맥박이 없을 때 V택에서 즉 펄스리스 V택에서 재세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맥박은 있기 때문에 카디오 버전을 하나라고 답을 봤더니 카디오 버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나마 볼만한 재세동을 찍었었는데 사실은 그냥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맥박이 있고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 할 때, 즉 저혈압이나 실신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재세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재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의학에서 나오는 펄스리스 V택이나 Vfib에서만 주로 외워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도 직류 심통 전환이 저는 좀 더 덜 헷갈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냈으니까 재세동 자체도 이제 좀 외우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냥 V택인데 상태가 안 좋다. 그때 원치료 하냐 이랬을 때 재세동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다리가 붓는다. 니페디핀이죠. 이거는 부작용 한번 다 보시고요. 니페디핀의 디핀 계열 자체가 혈관에 작용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 두통이나 부종, 홍조, 잇몸 증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각각 어떨 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정지해서 풀어보시고 보도록 할게요. 가슴이 아프다. 혈압이 낮고 이제 심근 요소들로 다 증가돼 있죠. 어디가 문제가 있나 봤더니 리드 2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리드 3에서 올라가 있고요. 여기서 AVF에서도 올라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레시프로칼 체인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얘네가 올라간 경우 보시면 이제 되겠죠. 이렇게는 인페리어이고 RCA가 작용하는 부분이다. 얘네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우심실 경색으로 노말 셀라인을 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외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쉽게 오른심장 동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해서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운동을 할 때마다 아프다. 쉬면 5분 내에 없어졌다. 근데 전형적인 이제 안정협심증이죠. 여기 자체도 이제 ST 엘리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안정협심증이라고 임프레션 잡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뭐 운동을 할 때마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라고 여기 금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를 바로 하면 되겠고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가슴이 아프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과 왼쪽 어깨가 아프고 트로포닌 T가 증가되어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심장의 효소가 심근 요소가 파괴되어 있는 만큼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좀 보시면 리드 2를 봐도 약간 ST가 디프레션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이쪽에 V4, V5나 뭐 V4, 5, 6 얘네들 보면 ST 디프레션이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보이죠. 이 경우는 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관상동맥 조영술을 바로 하고 문제 있으면 이제 바로 PCI나 캐비지를 해야겠다라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경우인데요. ST 디프레션이 새롭게 나타난 경우, 이제 ST 디프레션이 있는 경우 우리는 심하니까 관상동맥 조영술을 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볼게요. 고령이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 복장뼈 오른쪽 두 번째 갈비살 공간 여기는 이제 아우틱 밸브의 위치죠. 에서 수축기 심장 아우틱 스테노시스겠네. 그러고 보니까 혈류 속도가 굉장히 높고요. 평균 압력차도 높고 이건 낮다. 얘네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테이징 이게 그걸 위험도를 나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비어한 상태입니다. 1보다 작고 40보다 크고 4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시비어한 상태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지금 86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령이고요. 이런 경우에 환자는 뭐 약도 많이 먹고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타비를 한다. 즉 카테터 경유 대동맥 판막 삽입이 우선이 되겠다. 수술을 감당하기 86세면 좀 힘들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비를 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근데 EKG를 보니까 되게 정상이죠. 말끔하죠. 보면 두근거림 하루에 2, 3회에 10분 정도 있다니까 이게 병원에 딱 올 때 이렇게 두근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보면서 두근거릴 때 심전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홀터를 한다. 보면 24시간 홀터 검사는 증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좀 드물게 나타날 때 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정자고 풀어보시고 네, 볼게요.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난다. 일주 전부터 오한과 가슴 통증이 있고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다. 식염수 1리터를 급속 정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해도 혈압은 이렇다. 네, BNP 높고요. 트로포닌 T랑 크레아티닌도 높네요. 아, 이제 심장 근육까지 손상됐다. 그러고 봤더니 여기 리드2도 ST 엘리베이션 있고 뭐 여기도 ST 디프레션 뭐 지금 다 전체적으로 난리죠. 네, 이렇게 보면 얘네들을 보면 특징적으로 알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ST 엘리베이션 있고 리드2도 있고 이런 경우에 ST 엘리베이션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바이탈 사인 굉장히 안 좋고 식염수를 줬는데도 이렇다. 심근까지 작살났다. 아, 이런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근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 EKG 자체가 페리카다이티스처럼 보이는 전체적인 ST 엘리베이션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심근까지 심장 근육의 효소까지 다 완전 엄청 상승했기 때문에 심근염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식염수를 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해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에크모를 해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심근 요소가 증가하고 페리카다이티스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이제 확립된 치료법은 없이 대증 치료를 하고요. 즉 혈압이 낮고 이제 이러니까 식염수를 넣고 뭐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했겠죠. 근데도 이게 처치가 안 되니까 이제 에크모를 통해서 해야 된다. 네, 전격성 심근염 문제였고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볼게요. 혈압이 높다. 24시간 활동 혈압은 148에 94다. 혈압이 높고 여기서 봤을 때 살짝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데가 크게 뭐 ST 엘리베이션이나 ST 디프레션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요. 네, 환자 자체가 이제 혈압이 높다면서 온 거죠. 가슴이 아파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협심증은 일단 좀 생각을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24시간 활동 혈압을 봤더니 140에 90이 넘네요. 네, 이런 경우에 이게 고혈압 치료 적응증인데요. SBP가 140이 넘거나 OR DBP가 90이 넘거나 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둘 다 넘죠. 그러니까 혈압 관련돼서 혈압 강화제를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R형입니다. 정지해서 풀어보시고요. 숨이 찬다. 혈압 강화제를 먹고 있고 네, S3 갤럽이 들리고 양쪽 등 쪽 아래 거품 소리가 들린다. 아, 이제 이젝션 프랙션도 감소돼 있고 이제 사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뿌옇게 뭔가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빈칸을 일부러 안 채워놨어요. 신부전이 있을 때 먼저 펄모너리 에데마를 본다. 펄모너리 에데마가 있으면 네, 환자는 있죠. 이뇨제를 사용한다. 이뇨제 여기서 네, 프로제미드 8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쓰고 나서 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펄모너리 이데마가 없다면 에이스 이니비터랑 베타블로커를 먼저 쓴다고 했었죠. 에이스 이니비터는 프릴로 끝나니까 페린도프릴 7번이 되겠고 베타블로커는 롤로 끝나니까 6번 6, 7, 8이 답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네,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순환기 중에 진짜 백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일단 증상 자체가 언덕을 오르면 숨이 찬다. 이거랑 왼심실 앞에 운동저하가 있다. 이거고요. 이제 사진을 봐도 체스트 엑스레이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고령이고 혈당 강화제 먹고 있고 혈압 강화제 먹고 있고 정상 규칙적이다. 이걸로 인프레션을 잡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보존된 하트 페일리어인가 라고 하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보존된 하트 페일리어는 그냥 통용되는 치료법이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젝션 프랙션이 보존된 하트 페일리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뭔지 혹은 이게 다른 것은 아니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가 이 왼심실 앞벽 운동저하 하나로 이제 에이티피컬 MI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특히 고령인 당뇨 환자에서 전형적인 안자이나 페인이 아니라 이 환자처럼 숨이 차고 피로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는 건데요. 네, 특징이 이제 심장벽의 운동 저하가 관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례 이 문제 하나를 보고 얘는 67세 남자의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적으로 심실 압벽 운동 저하가 있기 때문에 ATP MI구나. 그럼 이제 이 MI에 대한 치료를 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되게 쉽지 않았죠. 그럼 보면 이제 응급실 치료는 아니고요. 이 경우 되게 응급한 경우가 아니라 이 환자는 지금 4주 전부터 이래서 온 거기 때문에 바로 입원 후 치료로 가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BA죠. 뭐 에이스 이니비터랑 아스피린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베타블로커를 쓰면 되니까 답은 3, 6, 7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한번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가슴이 계속 아프다. 가슴 통증으로 왔네요. 그러고 봤더니 ST 엘리베이션이 좀 많이 관찰이 되죠. 전체적으로 다 높아져 있는 게 있고. 그럼 뭐겠습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이 답이다. 이 경우 되게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얘도 가슴이 아프네. 근데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발생하고요. 오른쪽 두 번째 갈비 사이에서 수축기 잡음이 들린다. 오른쪽 두 번째 갈비 사이면 아우틱 밸브 위치죠. 그 다음에 수축기 잡음이니까 ASMR. AS가 일단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들 때 4개월 전부터 이렇게 있다. 그러고 봤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세히 보니까 운동을 할 때 아프고, 그러면 여기서 7번 대동맥판 협착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안장혈증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답은 5번, 7번이 되겠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서 들리는 시스톨 잡음이니까 AS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간혹 두근거린다. 맥박이 서서히 빨라지다가 정신을 잃기도 하고, 증상이 있을 때 이렇다. 여기가 좀 빠르다가 여기가 이제 비어 있네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빈맥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는 그런 상황을 빈맥섬액 증후군이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AFib나 PSVT 등이 종료되고 동류지가 지속되는 경우가 빈맥섬액 증후군이었고요. 식사이너스 신드롬 중에 빈맥섬액 증후군이기 때문에 일단 7번은 맞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얘네가 있는 걸 보면 네로 QRS가 굉장히 이레귤러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레귤러한 AFib 동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하고 7번이 되겠네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3개월 전부터 두근거린다. 맥박이 갑자기 빨라졌다가 몇 분에 좋아진다. 이거 굉장히 PSVT처럼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봐도 PSVT 같습니다. 그래서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이 답이다. 라고 봤더니 없네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네로 QRS일 때 대표적으로 PSVT가 있다 했는데, PSVT는 에이트리얼 플러터랑 감별을 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둘을 감별하기 위해서 아데노신 볼루스를 투여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아데노신을 투여하지 않은 전 상태니까 이게 사실은 에이트리얼 플러터인지 PSVT인지 감별을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VT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이제 에이트리얼 플러터, 즉 심방 단돌린 3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답에 PSVT가 있다면 뭐 두 가지를 고르라 해서 두 개를 고르는 게 답이 되겠죠. 네, 에이트리얼 플러터는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PSVT와 이것만 보고 구분하기 쉽지 않다. 정답은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되겠다. 네, 마지막으로 소화순환기내과 내용입니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탈로 내 증후다. 숨을 빠르게 쉬어 울음이 달래지지 않았다. 경피산소포화도 40이고, 이거는 딱 봤을 때 우리는 아녹식스페리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응급처치를 했네. 이미 했구나. 그럼 이제 증상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묻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딱 보고 이제 무산소 발작일 때는 모핀을 주사한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재발 방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프로프라놀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번이 아니라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였고요. 내과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여러에게 소개시켜줘서 해주시는 게 많이 힘이 되니까요. 많이 여기저기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한테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